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새해 첫날 이후에 지수는 좀 쉬어가는 듯한데 개별 장세의 움직임은 이슈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속 힌트를 또 함께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 또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틀 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든든하게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꾸며주고 계시는데요. 이 가격 밴드 기준으로 또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또 엄청난 수익을 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시고 또 하루하루 그 수익률도 아주 탄력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을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저희가 배틀 종목의 수익률을 정말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또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한 주의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제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순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애착 종목인데요.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편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과연 편입을 하셨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조금 재수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땜을 톡톡히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 이 머티 종목으로 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다음 분 살펴볼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정말 잘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특히 수익 난 것만 더해보면 거의 2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장 정말로 힘들었는데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진웅 멘토님은 금요일의 주인공이셨죠. 무려 3가지 종목을 편입을 해주셨는데 이 단 2가지 종목만 합산을 해도 14%가 넘어갑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을 챙겨줬다? 당연히 주인공이 되겠죠. 이 신은 강자였던 김진욱 멘토님이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1등을 해주고 계셨던 이주호 멘토님이 차지를 하셨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주호 멘토님께서 거의 18%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면서 다소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를 해주셨네요. 반면에 김진욱 멘토님 역시도 이 금요일에 정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주면서 2자릿수 수익률 차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난주에 엎치락 뒤치락이 심했던 만큼 3, 4, 5위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 운수대통팀,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순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지난주 그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17% 훌쩍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저희 이주호 멘토님께서는 무려 1등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수상 소감과 함께 세레모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상실이었습니다.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요일이죠. 지난주 1위, 주간 1위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용의 기운을 또 이미 연말부터 흡입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님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벌써 나와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위를 또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또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50% 가까운 주간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1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2주 만에 다시 한번 또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월요일 날 나오게 되니까 감회가 또 새롭네요. 그래서 올해 뭐 용의 기운을 맞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이 3개인 멘토님이 네, 이주호 멘토님과 또 네. 다른 윤수리 멘토님 우수덴토 팀에 네, 두 분이 계세요. 네. 자, 이제는 별이 4개의 역사를 최초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최초로 50%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 뭐 그렇게 욕심은 없는데. 왜 욕심이 없어요? 아이 뭐 최초로 해보셨으니까 또 네. 최초로 또 다른 역사를 쓰실 수 있다. 이게 뭐 사람이 또 욕심내다 보면은 어. 또 크게 손실나는 날도 생기기 때문에 왜 네. 또 갑자기 겸손해지세요?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날 줄 아무도 몰라요. 이러시는 거 보면 저는 왠지 해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주간 1위와 함께 그럼 또 시장 이야기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합산 18% 육박하는 수익으로 지난주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또 시장을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또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좀 흐렸어요. 에이, 네, 또 어떻게 시장 보셨을지 궁금해요. 근데 멘토님도 오늘 좀 많이 흐리세요. 오늘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이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목소리 되게 감미로우신데요? 괜찮아요? 감미롭다고요? 네.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감미롭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좀 네. 풀어주세요. 자, 일단 이번 주 이슈 체크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빠졌던 이유는요.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 때문에 빠졌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지금 태영건설이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로금리였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때 무리하게 계약을 많이 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자, 20년도, 21년도에 이제 지었던 건물들이 막상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23년도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 개발을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나중에 수익이 이만큼이 보장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계획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원받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갔던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영건설 그리고 지금 태영건설 말고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건설사.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이 부분이 이슈가 됐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이슈로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1월 11일 목요일 날 또 12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작년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이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좀 많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가 회복이 되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된다, 판단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증시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CS2024 요게 오픈이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아마 1월 10일 새벽부터 이제 주말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주목받는 sek터가 뭐 많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잘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AI라던가 로봇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섹터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얘는 CES 2024보다 하루 일찍 시작합니다. 하루 일찍 시작해서 하루 일찍 끝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관련되어서 뭐 신약이라던가 기술 이전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거예요. 뉴스와 이슈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이번 주가 이벤트가 가장 많은 주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도 막 이렇게 그냥 건너뛰고 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나오는 뉴스와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확인하셔서 이번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일단 제가 1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어버브 반도체나 나이백이라던가 지금 뭐 덱스터도 그렇고요. 펩트론은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요런 지금 제가 수익 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12월 달부터 최근에 계속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돌파 매매인데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돌파 매매는 이렇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직전 고점이라 하면은 요 직전에 돌파가 나오기 전에 직전 고점을 요거로 볼 수 있겠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이거를 단타로 접근을 한다, 아니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당일 시가를,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음봉 만들었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힘있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당일 시가를 돌파를 해주면 양봉 만들면서 이렇게 수익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당일 시가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보통 음봉을 만들었다가 밑꼬리 달고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결국에 3번도 같은 얘기거든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돌파 매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바로 그 돌파 매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오늘 공략한 종목이에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패턴을 잘 보시면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지금 옆으로 뭐 좀 살짝 조정받고 뭐 이 정도면은 뭐 횡보라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상승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한번 했어요. 근데 윗꼬리라고 빠졌죠. 빠지고 나서 다시 주가가 조정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 지금 그거를 공략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여기를 원래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 저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공략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나오다가 좀 말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추가로 세게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똑같은 DR텍도 오늘 공략한 종목이지만 돌파 매매를 기준에 두고서 이 돌파하는 모습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게 돌파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시세 준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추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갭으로 떠서 돌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이 정도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게 원래 이러한 패턴이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다가 뭐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정말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이고, 사실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고 만약에 이 자리,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추가 세치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백인데요. 나이백은 사실 오늘도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했던 자리가 정말 고점이었죠. 저는 여기 25,500원에 매도했거든요. 25,000원 부분에서 매도했는데 정말 꼭대기에서 매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상한가 간 다음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21,000원, 2만원대를 무너지지 않고 지켜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나온 다음에 횡보 이후에 돌파하는 모습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수익을 내긴 했지만 지금 이게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꼬리 달고 물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줬죠. 그럼 결국엔 지금 이건 뭐냐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네, 시도하고 있다.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얘도 크게 한번 갈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이 차트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인 맥락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장 봤을 때 시장보다 힘이 세다. 예, 힘이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봐봐요.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는데 덱스터는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좋은 종목들을 미리 공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좋겠고 페트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 종목은 저희가 손절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좀 아쉽게 좀 많이 빠졌어요.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특히 새해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자리 121평선 자리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 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방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1212가 나와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런 추세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크게 박스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박스가 돌파가 나오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타점을 잘 잡았을 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가 긴 종목들은 한번 가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덱스터, 어버번도체, 나이백 이거 말고도 12월 달에 많은 종목들을 다 어떤 돌파 매매를 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돌파 매매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하는 모습들, 전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아니면 시가를 돌파한다던가 이러한 종목들은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 저번 주에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거의 힘이 없었어요. 다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을 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려웠던 이유가 중국의 부동산 이슈로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또 지수가 지난주 새해 첫날 이후부터 좀 지지부진했던 데 있어도 지난주 1위를 또 하셨던 부분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18% 육박하는 합산 수익 챙겨주셨는데 덱스터, 어버번도체, 또 펩트론, 나이백까지 돌파 매매 기법을 통해서 또 이런 수익 챙겨주셨죠. 일단 DR텍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추가 시세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고요. 어버버 반도체도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또 힘 좋은 종목이라는 점 계속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공략 가능하니까 이런 추가적인 전략 또 계속 또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고, 나이백은 특히나 달리는 말인데도 잡아주셨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죠. 여기에서 또 8% 넘는 수익 챙겨주셨는데, 자, 이런 종목들 덱스터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1위에 빛나는 포트폴리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그러려면 이제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도 함께 챙겨 가셔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즘 종목만 해도 윗꼬리 혹은 아랫꼬리가 정말 심하게 달릴 정도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전략 변경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건 역시도 모두 다 무료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노란톡방 이제는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18%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셨던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DR텍 한 종목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향성 없이 주가가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불기둥을 뿜어낼 수 있을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제주반도체 정말 상단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역시 이렇게 편입을 해주셨는데 2% 넘는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이잖아요. 그만큼 상단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은 완벽하게 AI 관련주로 뽑고 오셨네요. 특히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 오브 대장이잖아요.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 사실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만 우리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라면 안전벨트 제대로 차고 급악셀을 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반면에 링크 제네시스는 약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또 관련주를 함께 묶이는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인데요. 이 제로투세븐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급등락이 정말 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점을 너무나도 잘 잡아주셔서 하루 만에 한 종목으로 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역시나 한올바이오파마, 두산 로보틱스 두 가지 종목 편입을 해주셨는데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조금 아쉽게 매도 완료가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1등을 하셨을까요? 감이 조금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일단 운수대통팀 7.19%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동훈 멘토님께서 딱 0.04%로 이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동훈 멘토님의 그 약손실 링크제니시스만 없었더라면 완벽한 1등이 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1등이 누구일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자, 3, 4, 5위 같은 경우에는 김진욱 멘토님, 이주호 멘토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파스타계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별이 3개 빛나는 주간 1위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상기를 해드리면서 이분과 함께 또 장중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계속해서 소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멘토님 비법 파헤치기 위해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 네. 시장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주 진짜 이벤트 줄줄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냥 증시 이벤트도 그렇지만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멘토님, 제가 멘토님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인상을 찌푸리고 계셔가지고 좀 웃어주세요. 제 질문을 이러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많이 질문해도 하세요. 되는 괜찮습니다. 거죠? 괜찮은 거죠? 많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짚어주셨던 이 CPI 발표도 있고 네. 일단은 당장 CES가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CES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또 GPT 스토어 관련해서 AI가 또 움직였잖아요. 근데 네. 좀 새로운 키워드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긴 한데 이게 늦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2달 전에 나왔어야 하는 이슈인데 네. 요게 CES와 좀 연계했다면 못 갔던 소프트웨어가 순환매로 이제는 움직일지 네. 아니면 CES에서도 그래서 CES에서 같이 연동해서 봐야 할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그냥 봐야 했던 하드웨어 그냥 네. 보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그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네. 좀 파생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이 과거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챗 GPT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 대표적인 게 셀바스 AI였죠. 셀바스 AI가 상승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처음에 그때 챗 GPT라고 해서 뭐가 나왔는데 그때 움직였던 거는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걔네들에 대한 자연어 처리라던가 클라우딩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 그것까지 파생이 돼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달 있다가 아까 말한 그 HBM이랑 반도체들이 하드웨어 움직였단 쪽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같이 움직였어요. AI 그 맞아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로봇 예. AI. 이게 그냥 한 묶음처럼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AI랑 로봇이랑 같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로봇이 저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여기서 더 간다기보다는 조금 쉬지 않겠냐.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인데 이미 선반영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두산 로보틱스 제외하고 다른 로봇주들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끌어올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은 뭐 약간 좀 저는 오히려 이번 CES 때는 쉬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순환매를 도는 관점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좀 쉬어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또 감속기 사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주들 몇 개 있는데 걔네들까지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AI랑 로봇은 뺄 수는 없어요.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산업의 결합 이거는 뭐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탄소 중립이라던가 지금 특히나 이제 두산이라던가 현대 아예 분야가 다른 그런 지금 탄소 중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AI와 엮어가지고 뭔가 공개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없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도 챗 GPT가 그때 공교롭게 CS 2023 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또 웃긴 거는 오늘 초전도체가 또 갔단 말이에요.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네, 3월 달에 뭐 연대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발표한다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직 좀 남아서 그런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신기술, 그러니까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기술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뭐 AI랑 로봇, 반도체 이거는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딱 등장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봐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고 초전도체는 아니라고 보시죠? 걔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SMR, 소형 그 원자로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신재생 쪽인데 지금 당장에 AI와 결합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원전 쪽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두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두산 에너메리티 쪽이. 아예 네. 다르게 좀 파생을 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챙겨볼 필요 있겠다 말씀해 주셨던 게 이렇게 뭐 오늘 움직인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업 영역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좀 여러분들 같이 이런 아이디어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또 주간 1위의 명성이 또 빛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분 지켜볼게요. 저는 플랫폼주 보면서 또 멘토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떤 거요? 치지직이랑 뭐 네. 이런 부분에서도 네. 그래요. 근데 오늘 기간이 또 전반적으로는 덜어냈는데 네. 좀 또 모아가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게 플랫폼주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 그래도 좀 반가운 시세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윗골이 달긴 했어도 네. 괜찮은 시세였고 네. 저는 플랫폼주라는 이 키워드만 두고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 뭘까 딱 꼽아주신다면 또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네이버고. 사실 아프리카 TV 꼽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우아굿이라는 대형 스트리머가 이번에 아프리카 TV랑 계약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영업 실적이 네. 올라갈 만한 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아프리카 TV의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오. 불필요한 과금 구조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킬 만큼의 어떠한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기가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뭐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랑 그 우아굿이라는 스트리머가 어떻게 만나서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죠, 모르죠. 그게 계약을 할 때 사실 그렇거든요. 그 사실 갑을 관계를 따지고 보면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스트리머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갑이 아니라 그 스트리머가 갑이고 하루아침에 그 스트리머가 안 한다 그러면은 끝나는 게 멘토님도 구조예요. 갑이시겠네요? 제가 왜 갑이죠? 여기 갑이실 것 같아요. 거기 그 주간 1위 3번이나 하셨는데. 우아굿이라는 스트리머는요.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갑이 아니라 그 스트리머가 갑이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TV보다 네이버가 회사가 훨씬 크죠. 훨씬 대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스트리머 말고 다른 스트리머들을 더 포섭하기에는 오히려 네이버 치지직이 더 좋은 조건이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매력적이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뉴스와 이슈에 의한 단기 급등세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올랐던 쪽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둬야 되는 쪽도 이야기를 해봐야죠. JP모건 헬스케어 이번 주 증시 이벤트 중에 또 빅 이벤트인데 제약바이오는 또 괜히 또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쪽 어떻게 전략 챙겨야 될까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신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정말 키워드는 신약과 뭐 기술 이전. 네, 그리고 요게 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그거에다가 미국의 어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이 2월에 지금 미국에 판매하는 진펜트라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앞으로 그러면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제 아직 비밀 아닌가요? 네, 이제 벌써 알려주실 거예요? 원래 좀 소곤소곤 알려주시는 편인데. 아니 이거는 이번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오. 제가 보고 있는 딱 그거와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오.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도 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네. 또 관심 섹터, 어떤 관심 섹터 가지고 계실지 하나 더 네. 또 여쭤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 관심 섹터 두고 계신 게 또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뭘까요? 히토류. 히토류? 네, 미중 분쟁 때문에 음. 저는 지금 이 미중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지금 미국 대선이 올해 있잖아요. 11월 달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예 나를 잡은 것 같아요. 중국을 완전 박살내자. 오.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중국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고 뭐 물론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돈벌이를 다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은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인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자꾸 미사일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무기를 저기 이스라엘이나 저쪽처럼 미사일 쏜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면요 경제 폭탄 날리는 수준이에요. 경제적으로 핵폭탄을 날리는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실 자기네들도 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세게 날리니까 여기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 미세선 때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원래 기업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업적인. 사업가 마인드고 기업가 마인드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이런 바이든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그냥 좀 더 좀 친화적인, 친구처럼 친화적으로 지금 지내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중 분쟁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바이든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압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미국이 더 우월하다를 나타낼 것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권이 바뀌게 되고 트럼프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 히토류나 미중 분쟁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은 다 빠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요게 장기화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럼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공략이?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지금 공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올 것이고 지금 아마 CS2024 이후에도 중국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희귀금속 관련 섹터는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어요. 또 좋은 저력 흐름을 있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새롭게 볼만한 섹터로 희귀금속 관련, 히토류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로 AI, 바이오, 또 희귀금속 관련 테마까지도 봐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 섹터 안에서 종목 전략을 세우는 게 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셔야만 장중에 또 그런 전략들 발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씀해 주시면서 바이오 종목도 준비해왔다. 또 계속 입이 근질근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지금 공개를 해볼까요? 네,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그냥 종목 공개할게요. 깔끔하게. 오늘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시네요.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HK 이노엔이라고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기업입니다. 혹시 맞아, 이거는 또 생소한 종목은 아니에요. 술 좋아하시죠? 저요? 네. 저 술 좋아하게 생겼나요? 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기업이 전 맛있는 거 좋아해서. 숙취 해소제 파는 기업이라서. 네, 아쉽네요. 네, 친하지가 않아요. 별로 안 친하신.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숙취 해소제를 파는 기업이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근데 이 숙취 해소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또 요게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케어캡이라고 해서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FDA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캡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FDA 만약에 승인 나게 되면은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임상 3상 요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FDA 승인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 한다고 하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급락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일상 하고 나서 좀 잠잠하다가 이상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주가가 올라요. 그러고 나서 이상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거나 뭔가 흐지부지 되면은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3상이잖아요. 네. 막바지예요. 이게 마지막 근데 단계예요. 막바지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역류성 식도염, 요거와 관련 치료제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 네. 이게 무슨 우리가 난공불약의 막 그런 뭐 너무 폐암이라던가 네. 그런 암에 대한 항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게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이미 이쪽 관련은 막 우리 생명에 치명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관련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좀 정말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나라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세워주고 계실까요? 매수가. 네, 일단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거예요. 시초가. 네, 공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목표가는 47,000 얼마였지? 47,400원입니다. 왜냐면 딱 직전 고점 전에 딱 목표가 47,4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1,000원입니다. 네, 41,000원이고요. 여기서 지금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서 우리가 사실 여기 뭐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또 크게 잡는 것도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는 41,000원, 목표가는 저렇게 훅 47,400원. 하락을 했던 때는 어떤 시기인 거예요? 어떤 거요? 저렇게 훅 하락을 했던. 이때요? 네. 과거에? 네, 과거에. 이때 뭔가 이슈가 나왔다가 그냥 기대감이 끝난 거죠. 그렇구나. 네. 사실 이게 옛날에 그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숭이 두창 이후에 지금 주가가 거의 빠진 거죠. 왜냐면 기대감으로 이렇게 확 했다가 불타올랐다가 기대감이 사라져서 많이 빠졌던 거고, 그게 빠진 이후에 지금 사실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닥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약 개발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현실성 가능하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신약 개발이고 FDA 승인에 따라서 막 돈을 얼마를 더 벌 수 있을지 막 그런 계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가격 밴드를 지금 설정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JP모건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이벤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셀온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종목을 보게 된다. 네. 그런데 당장 이 내일 시초가로 이 종목을 잡아주신 게 되게 뭐랄까 생경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단하다. 네. 뭔가 과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JP모건이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다? 필요하지 않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시세 주면은 빨리 팔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해주고 있거든요. 작년 7월부터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여기서 그러네요. 예, 올라온 다음에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이 구름대를 안 벗어나면서 지지받고 구름대 위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그래서 구름대 라인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또 이런 과감한 전략은 여러분들 혼자 세워 가시려면 정말 과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또 멘토님과 함께 이런 전략 세워 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HK 이노엔 또 말씀해 주셨듯이 FDA 승인 기대감을 안고 또 충분한 시세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확실한 모멘텀 갖고 있다는 점 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장에 시초가로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쉽게 쉽게 또 가격 밴드 설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7,400원, 손절가는 41,000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후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또 소통 계속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이번 주 전략 챙겨봤으니까 여기서 이벤트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챗 GPT 이야기를 아까 더 이어가지 못해서 네. 이번 주에 공개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애플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XR, AR 기기 관련해서 왜냐면 유프렉스 편입을 해주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말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네. 근데 요것에 대한 전망을 또 어떻게 애플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면 유프렉스 이제 빠이? 근데 뉴프렉스 많이 올라와가지고 속상한데 이거 진짜 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냐 애플이냐 하면은 저는 마소의 한 표고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비전 프로 이게 지금 앞으로의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애플의 한 표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건을 저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총도 바뀔 수 있다?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올해 안에 이곳에도 또 역전하지 비추가 않겠냐. 주목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올해 안에 마소가 역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비전 프로가 아마 가격이 너무 비쌀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이제 시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뭔가 인기가 폭발하고 이렇게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온디바이스 AI와 같이 엮여서 뭔가 AI와 엮여야 거기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이 AI 초입 단계에서 그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보고 싶네요. 역시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쪽은 AI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얘기 또 한 번 더 저희 멘토님 나오셨을 때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